피곤티스님이 오늘 첫 번째 제 방송에 손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LG 트위스가 아니라 피곤 트위스라는 이름이 있군요. 니 편할게 파벨라 빵님. 아, 반갑습니다. 캡틴 형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송 시작하는 음악을 낮 시간이라서 분위기를 좀 바꿔봤습니다. 우리가 학생운동할 때 많이 불렀던 그 노래 전대엽 진군가, 그리고 93년도에 출범했죠. 우리 한총련 진군가 두 개로 이야기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노래 처음 듣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네, 기틴 형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 노래 혹시 처음 듣는 분 계신가요? 단열 0416님 어서 오십시오. 자, 다음 노래는 한총련 진군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돌베개님 처음이세요? 저도 처음이에요. 아무래도 나이가 평소에 저 노래 듣기에 낯설어서. 돌베개님이 연배가 상당하시군요. 이제 보니까. 이 노래는 이제 학생들이 CBTV 청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고맙습니다. 오시자마자 우리 CBTV 청국장님께서 스피커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돌베개님은 연배가 상당하지 않으시라고. 광고를 지금 해야 돼서 정신이 없어. 과장님 아들보다 조금 몇 살이라서요. 많아서가 아니라 거꾸로 나이가 많지 않아서 처음 들으신다는 말씀이셨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그러시구나. 역시 이게 좀 알아야 돼요. 그죠? 떡집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정말 그렇군요. 역시 배워야 됩니다. 사람이 이 편견을 좀 버려야 되는데, 그죠? 오늘 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 오늘 26회 방송이죠. 26회 방송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다섯 번째 서포터가 돼주신 우리 청국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고상만의 뉴스 속 26번째 방송 2016년 10월 24일 날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해고록 요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해고록과 관련한 송민순 전 장관 해고록과 관련한 이 논란과 이 논쟁이 굉장히 심한데요. 이 이야기를 오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뉴스가 없어서 이야기할 방송이 없는 게 아니라,
뉴스가 너무 많아서 그 중에서 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가 사실 늘 고민거리입니다.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뉴스거리가 너무 많아서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킬러 빵빵빵님도 들어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날 낮 2시에 예, 방송을 시작해서 4시까지 2시간 동안 방송을 하는데요. 오늘 이 방송 낮 시간으로 바꾸고 두 번째 하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낮 시간에 방송을 들으시는 게 저녁 시간, 월요일날 저녁 7시에 원래 했잖아요, 저희가 방송을. 근데 월요일날 방송을 하는 것보다 낮 시간에 하는 게 더 좋은지 시험 방송을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해고록 파문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했던 부산대 교수 최우철, 이 사람이 파면 결정이 났다는 이야기, 그리고 박근혜와 절친 사이가 절대 아니라고 부인당한, 예, 부정당한 최순실 씨가 책을 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예, 고상만의 유수소 그 사건에서 외국에 계신 분과 예, 국제 예, 전화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국제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요.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예, 많은 분들에게 이제 걱정 많이 끼치고 있는 우리 일본 오사카에 여행 가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오사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1년의 한국 관광객을 상대로 한 이러저러한 그 혐한 논란, 논쟁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요. 또 현장에서 일본 제1동포로부터 직접 전화를 연결해서요. 그분에게 이야기 듣는 그런 시간도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태어나서 예, 일본에서 자라서 일본에 현재 살고 계신 분인데 그분을 통해서 진짜 예, 혐한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킬러 빵빵빵님 감사합니다. 방송 시작하자마자 또 예, 이렇게 별풍선을 또 시원하게 쏴주셔서 예, 방송 오늘 아주 재밌게 잘 진행하는 걸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 해주몽님, 조사관님 안녕하세요라고 예, 우리 고주몽이 더 좋은데 자꾸 해주몽이라고 오시고 영묘이님인 예, 안녕요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라이치 70님도 오셨고요. 절친이 아니라 애인 사이일 수도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던 이야기인데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또 오늘 또 말씀을 한번 더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오늘부터 오마이뉴스사와 공동으로 예, 함께 오마이뉴스가 주최하는 글 쓰는 인권운동가 고상만의 글 잘 쓰는 법 이 특강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유료 특강이거든요. 그래서 선착순 30분에게 예, 강의당 2만원씩 모두 6번 강의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12만원이라서 야, 요즘이 이제 누구한테 그 무료로 할 테니 좀 와주십시오라고 해도 사실 30분을 모으기가 힘들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프라인은 특히 더 그렇죠. 온라인은 이제 직접 본인이 오시는 게 아니니까 그것도 예 사실은 예 쉬운 일은 아니죠. 예 그런데 심지어 오프라인에서 돈까지 내고 예 월요일날 저녁 7시 반부터 저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시자라고 하면 사실 몇 분이 오실까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마감을 무려 3일이나 앞두고 그 30분 유료 수강생이 전부 다 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방송을 통해서도 좀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이 가을에 글 잘 쓰는 법과 관련한 사실은 이제 글 잘 쓰는 법에 대한 정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어떤 분은 또 그 글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뭔 소리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뭐 등등 다양한 반응과 여론이 있는데 여하간 재밌게 각자의 생각과 의견,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그런 자리를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마이뉴스 글 잘 쓰는 법 강의가 오늘 저녁, 그러니까 10월 24일
저녁 7시 반부터 홍대 카톨릭 청년회관에서 있는데요. 하여간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예, 오마이뉴스에서 주최하는 글쓰는 인권운동과 고상만의 글 잘 쓰는 법 유료 특강이 무사히 잘 됐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 고맙고 감사한 마음 예,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이야기 예, 또 할 얘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신없이 한번 또 시작을 해보는데, 이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방송 준비하다가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늘 아주 깜짝 놀랄 이야기들이 예, 있었어요. 방송 전에 우리 킬러 빵빵빵님 떡 만들고 지금이 잠시 쉬는 시간요. 2시간 있다 또 시작하죠. 고반장님처럼 좋은 분이 이렇게 고생하시고 생방 끝까지 시청 못하고 후원이라도 해야죠. 감사합니다. 우리 킬러 빵빵빵님 예, 떡 만드시느냐고 또 힘드신데, 우리 떡집 사장님도 계시고 우리 킬러 빵빵빵님도 계시고, 그러니까요. 떡집 사장님, 저도 떡집 하는데 저도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해주몽님 예, 하신다고 아유 고맙습니다. 두 분 떡집 사장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고상만의 떡집으로 이렇게 바꿀까요 방송을?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고 예,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예, 앞으로 저도 떡 많이 사 먹고 예, 지나가는 길에 한번 또 들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박근혜가 국회에 가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어요. 야,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있었죠. 뭐 이른바 히든 카드로 아마 누군가가 누군가가 아마 이걸 꺼낸 것 같은데, 우리 떡집 사장님이 실언 연설이라고 헌법 개정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놀라운 그동안 쭉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헌법 개정과 관련한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헌법을 개정하자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동의하지 않았던, 그리고 뭐 어떤 개혁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 해서 이걸 제기했다고 해갖고 또 유승민하고도 또 막 그렇게 부딪히고 싸웠던 그 박근혜가 뜬금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자, 이거 가지고도 한 2시간 떠들 수 있는 내용과 분량이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차후에 제가 이번 주 중에 뭐 방송을 한번 낮 시간에 추가로 고상만의 시덥잖은 이야기에서 한번 다뤄보는 것으로 하고, 일단 오늘은 요 정도만 언급을 해보고 싶습니다. 누가 봐도 왜 그런지 알 수 있는 속내가 보이죠.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우순실 사건, 우병우와 최순실이라고 하는 요 파문이 계속 이어지고 파도 끝이 없고 계속해서 나오니까,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피해갈 수 있는 해법,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아이디어는 뭐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뻔뻔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죠. 이번에 이 연설에서 정말 진정성이 있었다면요, 사실은 중요하게 먼저 언급해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병우, 최순실, 이른바 우순실 사건에 대한 진실, 국민 모두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자, 백남기 선생님에 대한 문제, 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이 연장 문제, 또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또 시덥잖은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또 뭐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어저께 경북 김천을 다녀왔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어떤가 분위기가. 그래서 간디 학교에 인권 강연을 갔다 오는 길에, 그 간디 학교가 경남 산청에 있거든요. 근데 그 산청 바로 옆에가 이 김천이라서 올라오는 길에 이제 김천을 들렸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제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이른바 말씀드린 것처럼 우순실 사건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에게 약간 좀 관심이 비껴나간 사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사드 배치와 관련한 문제인데, 어떤 분은 사드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으니까 이 사드가 그냥 취소됐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결정이 안 된다 그러는데, 정확한 거는 결정됐죠. 국방부가 발표했고, 우리가 예상했고 또 우려했던 것처럼, 예, 바로 롯데 골프장, 롯데 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한다.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김천 지역은 매일 저녁 7시마다 김천역 앞에서 촛불 집회를 하면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 김천역 앞에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있었습니다. 어저께 가보니까 뭐였냐면, 김천 지역의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김천역 앞에 천막을 하나 쳐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천막에서 뭘 하는 거냐, 촛불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신 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이제 돌봐주는 그 방을 천막으로 김천역 앞에다가 세워놓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김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하고 싸우고 있는지 이게 이제 느껴졌고, 그리고 또 정말 거기에 어린이집 연합회, 흔히 이제 어린이집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착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 권력에 좀 약한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척지거나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유난히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조차도 어린이집 연합회가 아이들, 부모님, 아이들 저희한테 맡겨놓고 사드 배치만은 반드시 막아주세요. 그런 측면에서 아이들을, 예, 돌봐주고 있는 모습,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말 하나로 혼혈돼서 싸우고 있는데, 이슈가 계속, 예, 중첩되면서 밀려나 있는 측면,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 주민을 만나서 제가 말씀도 듣고 여쭤보고 했는데, 그분들의 우려와 걱정,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제가 그 현수막을 좀 쭉 찍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김천은 싸우고 있다. 예, 현수막으로 본 김천의 사드 배치 반대 투쟁, 이거를 오마이뉴스에 한번 제가 기고하려고 지금 사진 자료를 다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기사로 쓰면서, 예,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하간 이런 것처럼 박근혜가 오늘, 예, 맑은정님 감사합니다. 오늘 119번째 팬클럽으로 가입해 주셨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좋은 방송으로, 예, 우리 맑은정님의, 예, 응원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답하겠습니다.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그 박근혜의 요 개헌 카드가 뭐 긴 말 할 필요 없이 그 속내가 진짜 뭔지를 뭐 어느 정도 이 바보가 아닌 이상 신문의 행간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런 카드다. 예, 본인에게 지금 불리하게 다가오고 있는 모든 문제와 관련해서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 예, 그 숨기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이런 새로운 카드 꺼낸 건데, 우리 삶은 돼지고기님께서 무슨 아이디가 이렇게 좀 삶은 돼지고기는 좀 예쁜 걸로 해주시지. 그 손 이렇게 해서 올려주셨는데요. 네, 손 이렇게 해서 올려주셨는데, 저는 이거를 딱 보는 순간 갑자기 손학규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손학규 전 대표, 저녁이 있는 삶, 이 손학규 대표가 바로 며칠 전에 전격적으로 정치 복귀에 선언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개헌에 대해서 자기 몸을 다 바치겠다고 하면서 선언했어요. 그런데 오비락일까요? 이게 정말 모든 세상의 일을 다 음모론으로 본다면 안 된다라고 저도 평상시에 생각을 해오고 말해온 사람이긴 한데, 과연 손학규 전 대표는 정말 몰랐을까? 박근혜가 이렇게 오늘 개헌과 관련한 카드를 던지는 걸 정말 몰랐을까? 저는 뭐 믿기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만약에 본인 주장대로 본다면 이제 그럼 뭐 다 한 거네요. 예. 박근혜가 나서서 한다고 하니까 예. 이렇게 이제 정치가 뭔가 국민에게 투명하지 않고 신뢰와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 무슨 카드를 던졌을 때 의심하게 만드는 것, 이거 자체가 사실 정치를 투명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고, 제대로 된 현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논란과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다. 박근혜가 그러면서도 또 이 연설문에 아주 또 웃긴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정부를 믿고 서로를 믿고 함께 고군분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어요.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지금 박근혜 정부를 믿고 또 서로를 믿고 이러고 있습니까? 맞는 문장은 딱 하나예요. 고군분투해 주시고 있는 국민 여러분이라고 하는 대목. 이것만 맞죠. 정말 각자 도생, 지진이 나도 자기가 알아서 살아남아야 되고, 천둥 번개가 쳐도 누구도 알려주지 않고, 지진이 나도 장관과 차관한테는 다음날 아침에 보고하라고 하는 그러한 환경부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정말 각자 도생이죠. 우리 전주 좋은 친구님 별풍선 아유 고맙습니다. 예라 피바다님 안녕하세요. 아유 저도 안녕하세요. 말씀드렸고, 얄근정님 서핑하다가 고상만 선생님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질방하세요. 아유 맑은정님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119번째 팬클럽으로도 들어와 주셨는데 또 서핑하다가 이렇게 들어오셔서 오늘 또 새로운 또 우리 고상만의 유수속 그 사건의 가족분이 되셨고, 우리 삐약투님 감사합니다. 120번째 팬클럽이 돼 주셨어요. 야,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오늘 또 새로운 친구 이렇게 또 맺으면서 기존에 와주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점점 이야기의 볼륨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 있게 잘하고요. 우리 라푼젤님도 오셨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낮 시간에 함께 와주신 라푼젤님, 이집션 마오님, 아유 늘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는 또 좋은 우리 또 애청자, 시청자, 우리 님이시죠. 피곤 트위스님은 LG 트윈스를 응원하시는 분이라서 이름을 저렇게 지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이리와 빰대님도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배틀장님, 또 오산 호루라기님도 제가 아이디가 낯선 거 보면 처음 오시는 거 아닌가 싶고, 그죠? 로덴빌님도 계시고, 58 붉은 노우님, 58 붉은 노우님은 그럼 58형 개띠신가? 그러면 저하고 끼동갑이신데, 카드마인 부우님도 있으시고, 벼락 맞을 닭님도 있고, 참, 제가 어저께 김천 가서 거리에 붙어있는 현수막을 보고 그 현수막의 내용이요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보통 통상 요즘은 이렇게 현수막 하나의 내용에 예전에는 관변단체나 이런 데는 죄 똑같은 문장으로 그냥 도배를 숫자로 이제 했었는데, 김천에 계신 분들이 전 싸움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정말 창조적이더라고요. 그 현수막에 붙어있는 내용 각각이 너무 창조적이고, 58년 개띠 정미용 해주먹님 분위기 좋은데 정미용 같은 사람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서 반가워요. 삐약트님. 삐약트님 단열님하고 아시는 것 같아요. 저야 뭐 히히하고 단열님이 답변 따임 주셨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열심히 싸우시는 거 보니까 너무 정말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바쁘게 들어가면서 오늘부터 제가 새로운 효과음을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효과음을 준비했는데요. 방송 하나 끝날 때마다 이야기 하나 끝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때 이런 소리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들으셨나요? 이야기 끝날 때마다 제가 들려드리려고 하는 게 오늘 이거 분위기 좀 보글로 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야기 하나 끝나면 문 닫고 나가고 다른 이야기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앞으로는 이렇게 방송 하나 끝나면
문을 닫고 다른 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짧아요. 이 길게 갈 수가 없어요. 문 닫고 들어간대. 뭐예요, 이게. 표만이 살기. 네. 다음 이야기 들어가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송민순 회고록, 예. 노무현 정부 하에서, 예, 있었던, 바로, 외교부 장관 송민순 회고록을 두고, 온통 난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아줌마 책상 치던 소리인 줄, 이집션 마은. 그런가요? 예. 송민순 회고록과 관련해서 논란과 논쟁이 계속 겁대고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짧고 간결하게 이야기를 넘어가면 이런 겁니다. 송민순 씨는 회고록에서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를 글로 썼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지금 현재 알려진 내용에 의하면 본인이 듣고 싶고 알고 싶은 이야기만 했다. 예. 그래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프레시안의 성현석 기자가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예, 광우병 파문을 일으켰던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결정적인 내용의 차이가 여러 군데에서 확인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또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핵심 쟁점은 처음에 제기됐던 게 이 얘기죠. 예. 북한 인권 결의안과 관련해서 유엔에서 있었던 북한 인권 결의안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찬성과 반대 기권을 두고 북한의 의견을 물어서 예 그래서 기권으로 결정해서 기권표를 던졌느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송민순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그렇게 물어봤다. 그래서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이 이것을 주도했고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것을 수용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실은 다르죠. 예,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런데 한 사안이 처음에는 이러이러해서 그런 건가 보다 저런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자꾸 시간이 지나고 이 얘기 저 얘기가 막 나오면 나중에 헷갈려 버려요.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어떻다는 건지 나중에는 추적하고 따라가다가 이 바쁜 세상에 끝까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모르겠다 하고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결국은 나중에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인 것으로 착각하거나 그렇게 믿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투표만이 살길님이 별풍선을 쏴주셨고요. 그리고 그거 왜 고소고발을 안 해요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고소는 당사자가 하는 게 고소고 고발은 제3자가 어떤 범죄를 알았을 때 하는 게 고발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누군가가 고발을 할 수도 있고 고소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사실은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고소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른바 구구 집단, 보수 집단도 아니에요. 이러저러하면서 애국자 들어가고 무슨 대한민국자 들어가고 하는 그런 데에서 수시로 고발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고발을 하거나 고소를 한다고 해서 처벌이 될 수 있는 조항도 아니고 결국 그냥 애매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자기의 주장, 기억이 이게 맞다라고 하는 부분을 억지를 부리는 건데 그 부분과 관련한 처벌이 사실 되기가 이러저러하게 그러니까 찌끄리는 것, 흔히 말해서 찌끄리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 그것에 대한 이걸 명예훼손으로 볼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사실 논란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처벌도 되지 않는데 괜히 고소고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특히나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고소를 못하는 것 같고요. 여하간 이런 상황에서 송민순 전 장관의 주장하는 것과 달리
송민수 장관은 이제 처음에 16일 날 논쟁을 벌이고 18일 날 다시 논쟁을 하다가 그래서 결정이 안 나니까 그 후에 북한에 물어봤던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다른 여러 당시 참여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핵심 키워드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만 아시면 예, 답을 금방 누구하고 논쟁을 하든 쉽게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시에 문재인 대표는 결정권이 없는 그저 옵저버, 손님 자격, 게스트, 옵저버, 참관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에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으로 있었던 우리 황인성 수석 그분을 직접 만나서 제가 그분에게도 증언을 들은 이야기인데요. 당시에 문재인 비서실장은 그 회의에 주최자가 아니었고, 아무런 권한도 없었고, 그냥 회의하는 자리에 가서 앉아 있었던 게 전부였다. 그런 사람에게 무슨 책임을 묻고, 그 사람이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틀린 말이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그것은 백종천 안보실장이 주관하는 자리였다. 그래서 백종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관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과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그리고 외교부 장관 등이 논쟁에서 거쳐야 될 내용이지 문재인 비서실장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뜬금없이 그런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원평이님, 노 대통령은 왜 노 대통령이고 박 대통령은 그냥 이름만 써 있어요라고 하셨어요. 어디 제가 박근혜와 절친이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인 거요. 원평이님은 이게 왜 궁금하냐면요. 제 생각은요. 저는 박근혜는 대통령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박근혜를 왜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냐면요. 그는 부정선거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가 어떤 부정행위를 했는지 현재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양심상 박근혜를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없다. 이건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늘 이야기한 거고요. 엄평이님은 만약 저하고 생각이 다르시다면 신의 한 수 같은 거 있죠.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거. 거기 가시면 박근혜를 신으로 우상화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거기 가서 들으시고요. 제가 하는 방송에서는 박근혜를 저는 양심상 대통령으로 부를 수 없다. 투표만이 살길님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즉 나가 이렇게 하여간 엄평이님 만약에 왜 그런지 계속 궁금하시면 계속 방송을 들어주십시오. 예. 계속 방송을 듣고 왜 고상만이라는 사람은 박근혜를 대통령이라고 하는 칭호를 붙일 수 없는지. 근데 박근혜만이 아니고요. 예. 박근혜만이 아니라 저는 박정희, 그 아버지 되는 박정희하고요. 전두환도 적어도 저는 대통령이라고 제 양심상 부를 수 없어요. 왜냐? 그들은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범죄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제대로 된 민주국가라고 하고 정의국가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들은 지금이라도 단죄받아서 처벌받아야 될 범죄자예요. 그런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하고 총칼로 국민을 억압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공포정치 속에서 권력을 찬탈했던 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대통령이라고 지니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지극히 전 세계적으로 민망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해서 있는 나라 비웃잖아요. 잘못된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무슨 나라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런 나라인 거예요. 어떻게 그러한 정말 그 권력을 찬탈한 나쁜 사람들이 예? 그리고 또 민족을 배반했던 친일파가 어떻게 계속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러고도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고도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라면 이거는 야만 국가인 거예요. 지금이라도 군인이 또다시 총칼을 들고 나와서 성공하면 또 예? 영웅이고 예? 실패하면 사형당하고 그러다가 다음엔 내가 실패하지 말아야지 하고 또 다른 군인이 합니까? 반드시 역사적인 단죄가 이루어져야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
엄평이님이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진짜 궁금해서 말씀하신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강제 퇴장을 시키지 않고 예. 들어보실 생각이 있으시면 들으시라는 건데 예.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예. 옳은 일이 아니다.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버려갖고 본론에서 많이 빠져갔는데 예, 빙고 찬성입니다. 그 호칭에 대해서는이라고 말씀해 주신 우리 예, 시원 소주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돌베개님. 그러고 보니 오늘 뉴스에서 국방부가 닭깎기 마소가 국방부 광복군 활동했다는 별 말 같지도 않은 구라를 썼더군요. 그래요? 미쳤군요. 국방부가 이제는 일제 폐망 후 광복군의 편입이 되긴 했죠. 그거는 편입이라고 할 수 없고 패망한 예, 일본군을 데리고 온 거죠. 예, 그 사람이 뭘 한 건 없고 송건나사님 안녕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예, 이야기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예, 갑자기 또 약간 좀 제가 흥분했습니다. 예. 예, 박근혜 그 사람이 정말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받으려면요. 선거 3일을 앞두고 예, 경찰이 허위로 발표했던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에 대한 거짓 보고 그것을 인용해서 예? 무슨 성추행범인가요? 여자를 감금하고 어쩌고 했던 이런 헛소리한 것에 대한 사과와 본인이 정말 얼마를 알았는지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양심적인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거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16일 날,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6일 날 이미 결론이 났고요. 그리고 18일과 20일 날은 노무현 대통령이 송민순 끝까지 반대했던 외교부 장관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우 차원에서 이야기를 계속했던 거다. 더 중요한 것, 오늘 또 북한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조평통, 예, 거기서 나온 이야기에 의하면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참 이런 문제 가지고 북한이 개입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만든 것도 사실 창피한 일이죠. 예. 그런데 북한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또 가만히 있는 것도 차라리 날 텐데 하여간 북한이 보다 답답해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북한도 얘기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예, 대한민국 정부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자기네들한테 그 어떤 의견도 물어온 적이 없고 기권을 또 통보한 적도 없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참 말 같지도 않은 내용 같고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한가한지 전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 그러면서 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예, 이유 뭐겠습니까? 예,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가장 강력한 야권 후보, 바로 문재인 후보에 대한 공격과 비난의 목적으로 바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 그 입장에 대한 글 보신 분들은 또 다 보셨겠지만 오늘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 입장에 대한 글을 한번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새누리당이 하고 있는 이 부당한 공격, 그리고 엉뚱한 논쟁, NLN 파문 때 써먹었던, 그래서 재미봤던 이거를 또 갖고 오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NLN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번에도 또다시 이른바 종북 논란, 색깔론을 제기해서 또 재미를 보겠다고 하는 이 새누리당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로 어제죠, 23일 날 쓴 글입니다. 이 글을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겁니다.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남북 문제에 가난한 저도 참여정부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진도를 더 못 낸 것이 아쉬울 뿐 5점으로 남을 일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집권 9년 동안 남북관계를 완전히 파탄낸 새누리당과 비교하면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남북 문제에서 우리의 국익중심 원칙을 벗어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평화가 더 좋은 안보이므로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경제협력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므로 경제협력을 추구했습니다.
북한의 시장 경제를 퍼뜨리고 우리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평화통일의 길이기에 그 길을 추구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성과를 올렸고 남북관계의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그 모든 성과를 다 까먹은 새누리당, 부끄럽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이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한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어떤 공격이나 시비가 붙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거리낄 게 없으니 정직하게 말하고 사실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일인데다 회의록 등의 자료가 제게 없으므로 제가 모든 일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말에 의하면 저는 당초 결의안에 찬성하자는 입장이었다가 결국 다수 의견에 따랐다고 합니다. 송민순 전 장관 회의록 기술을 봐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회의 결론이 기권이었다는 것만 기억날 뿐 제가 처음에 찬성을 주장했었다는 사실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게 유리한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그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중대한 사안이어서 사소한 부분이지만 기억나지 않는 대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머지 사실관계는 회의 참석자들이 메모 등을 근거로 밝힌 그대로입니다. 회의록을 쓴 분도 참여정부 장관이었고 다르게 기억하는 분들도 참여정부 관계자들이기 때문에 저는 시시비비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기억과 자료에 의해 사실관계가 자연스럽게 밝혀졌습니다. 무엇보다 송 장관 회의록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왜 이미 결정된 사항을 자꾸 문제 삼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는 기술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주장하는 시기 전에 이미 기권방침이 결정됐었다는 뜻입니다. 또 그가 이미 결정된 사항을 뒤집기 위해 한 번이 아니라 2번 이상 거듭 문제 삼았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안보실장이 주재한 회의를 마치 제가 주재하여 결론을 내린 것처럼 기술하는 중대한 기억의 착오를 범했습니다. 다른 착오도 여러 곳에서 드러납니다. 이로써 진실은 명명백백하게 가려졌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누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새누리당처럼 북한과 내통해 우리 군에 총질을 해달라는 반역죄라도 지었습니까? 10년 전 일에 대한 한 사람의 주관적인 회의록을 가지고 한 건 잡았다는 듯이 구시대적 색깔론을 들이대며 혹세 무민하는 행태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저는 얼마든지 솔직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뒷감당할 자신이 있으면 끝까지 계속해도 좋습니다. 새누리당의 어떤 공격에도 맞설 자신이 있습니다. 누가 안보를 정치적으로 악용했고 누가 북한에 기대어 정치를 해왔는지를 만천하에 드러낼 자신이 있습니다. 차제에 망국적이고 소모적인 종북 논란을 기필코 뿌리 뽑아야 말겠습니다. 말고야 말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 때 NLL 논란으로 정치적 이득을 본 것처럼 이번에도 그럴 것으로 판단했다면 참으로 구차하고 한심한 발상입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한 판단입니다. 결국 색깔로는 경제에도 무능하고 안보에도 무능한 새누리당이 유일하게 비딜 언덕인 것입니다. 저는 조만간 민주정부 10년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의 안보 성적을 정확하게 비교해 누가 안보 무능 세력인지 분명히 말씀드릴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 관심은 비선 실세의 권력형 비리 의혹, 최순실 게이트에 집중돼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 국면을 호도하기 위해 어설픈 색깔론을 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입니다.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그 본질을 이미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분노한 국민 여론이 그것을 반증합니다. 이대로 가면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은 비극으로 끝날 것입니다. 스스로 권력형 비리를 철저하게 파헤치고 국민께 용서를 구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 민생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박 정권의 진심으로 충원합니다. 저는 싸울 것입니다. 국민을 편가르고 증오하게 만드는 새누리당의 사악한 종북 공세에 끝까지 맞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끝장을 보겠습니다. 더 이상 구시대적 색깔론이 이 땅에 발 붙일 수 없도록 결연한 의지로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평생을 색깔론과 싸우며 지금보다 더한 음해와 중상을 이겨내고 끝내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다지는 데 헌신한 김대중 대통령처럼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바로 2016년 10월 23일 바로 어제죠. 문재인 전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자, 이 글 여러분들 지금 들으신 느낌 어떠실까요? 문재인 전 대표가 이야기하는 얘기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착착 진실과 부합하고 맞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BMW777님 처음 보는 분이시네. 제가 처음 보는 분이라는 건가요? 반갑습니다. 앞으로 자주 오세요. 그럼 다음에는 두 번째 보는 분이 될 겁니다. 캡틴 니용님, 솔직히 2008년부터 현재까지 북한판에서 자기들 권력만 찾았지 평화적으로 한 거는 한 개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시원소주님, 근데 MB가 다시 할 말 많다고 보도가 나오는데요. 송민순이 거보다 더한 거 많다. 이게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지난 대선도 원세훈 주도에 깽판이 됐는데 말이죠. 시원소주님, 제가 확실하게 장담하겠습니다. MB는 사기꾼입니다. 뭔 얘기를 하든 그 자기 얘기나 분명하게 해야죠. BBK 누구 겁니까? 여전히 물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이제 정권 뺏기게 되니까 MB든 박근혜든 지금 난린 거죠. 반드시 정권이 바뀌면 이래도 홍 저래도 홍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라푼젤님, 이미 국민은 새누리의 색깔론을 믿잖아요.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도 한두 번이지 안 속아요. 진지의 하락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노란 물망초님, 그놈은 숨쉬는 것 빼고 전부 거짓말입니다. 걱정 마세요. 노란 문망초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원소주님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개뿔도 없습니다. 바말 막걸리님, 새누리 색깔로는 콘트리트를 깨지 않는 이상 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문재인 전 대표 입장과 관련해서, 진실, 여러분들 오늘 분명히 아셨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바로 문재인 대표가 바로 어저께 아주 명쾌하게 진실을 정리해 줬습니다. 아무 내용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미 보겠다 이런 건데, 우리 NLL 문제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팔아먹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정작 여러 번 그 문서에서는 포기의 포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제기했던 정문원, 당시 새누리당 19대 국회의원이었죠. 이 정문원 씨가 만약에 자기가 이야기한 것, NLL의 포기,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자기가 정치를 그만두겠다라고 했지만 정치 그만둔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었고 벌금 1,000만 원은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이 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맞았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진실은 거짓이고 이 사람들은 벽에다가 마치 먹물로 온통 난장판을 칠하죠.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는 그냥 칠한 걸로 끝내는데 이러한 그 장난이 가능한 것은요.
또 누군가가 속아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저도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새삼스러웠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뭐였냐면요. 2003년도에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 평양에서 진행됐던 송혜 선생님이 사회를 보는 이른바 전국 노래자랑, 평양 전국 노래자랑을 제가 봤어요. 평양 전국 노래자랑. 정말 갑자기 눈물 나더라고요. 우리한테 정말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싶더라고요. 예전에는 저희가 봤던 당연했던 장면들, 금강산을 가고 개성을 관광하고 개성공단의 기계가 돌아가고, 그리고 평양에서 전국 노래자랑을 하고 거기서 직접 생중계로 또 녹화방송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봤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전쟁의 위기와 공포 속에 그러면서 내부의 정치는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만약에 진짜로 전쟁이 일어났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박근혜를 믿고 우리가 이 나라 정부를 믿고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가 있어서 싸워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까?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죠.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1975년도 4월 30일 날 베트남이 박근혜 주장에 의하면 멸망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베트남하고 우리가 수교 국가인데 도대체 멸망한 베트남은 어디냐? 이게 외교적으로 말이 되냐?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봐도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때 당시에 박정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베트남이 반공 정신이 투철하지 못해서 망했다. 그러면서 떠들었는데 정말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남베트남의 부패와 무능, 부도덕이 결국 그 베트남 민중들에 의해서 외면당한 겁니다. 그들의 고위직 자식들은 군대를 가지 않는데 왜 서민의 자식이 군대 가갖고 우리만 죽어야 되냐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전쟁에 대해서 가지 않은, 베트콩, 이른바, 베트민, 북베트남과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패배의 진짜 원인이죠. 그런데, 지금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이 반공정신이 투철하지 못해서 나라가 망할 위험이 아니라, 바로 이 나라의 권력이 부패하고 썩었는데 그것을 반성조차도 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 이 나라의 진짜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캡틴 니용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베트남은 내부가 썩은 거임. 노란물망초님도 MB는 걸려서 처벌받은 것만 14번이 사기꾼. 법을 피해서 안 걸린 것은 몇 번이나 될 거예요. 아마 처벌받은 거에 몇 배는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쵸? 다 걸렸으면 그 사람은 아마 절대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 여기서 문 닫고 두 번째 이야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좀 이상하실지 모르겠지만 자꾸 들어보면 나중에는 아주 친근한 소리가 될 텐데요. 자, 첫 번째 이야기 이제 문 닫았고요. 두 번째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단열공사일님 같이 웃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반가운 소식 두 번째 이야기. 이번 이야기는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했던 부산대 교수가 마침내 그에 적절한 처벌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처벌이 내려졌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8월 달에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했던 최우철이라고 하는 부산대 철학과 교수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라고 해갖고 이 처벌을 받았는데요. 이 최우철이라고 하는 교수는 2015년 6월에 과학철학이라고 하는 전공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엉뚱한 과제물을 내준 겁니다. 인터넷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의 선거가 조작됐다는 증거자료를 찾아 첨부하고, 만약 내가 대법관이라면 이 같은 명백한 사기극을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리포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최우철은 전자개표 사기극, 전자개표 부정, 가짜 대통령 이런 표현을 학생들에게 했고, 이런 내용을 또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려서
그래서 노 전 대통령의 면회를 훼손한 혐의인데, 자, 이것과 관련해서 결국은, 부산대 학교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바로 이 최우철 교수에 대해서요,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시원서주님이, 제가 부산 살아서 잘 안다고 하시네요. 처벌을 받은 뭐예요? 국민들은 처벌받은 것도 모르고 새누리가 대통령인데. 아이고, 이거 아까 전에 투표만이 살길님이 말씀하셨구나. 노란 물망천이 일베 교수. 일베에다가 이런 거를 또 올려서 했던 거죠. 참 신기해요. 이분 연세가 61세라고 하는데, 참 이 나이에 교수까지 하시는 분이 뭐가 부족해서. 파면은, 공무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 중 하나입니다. 이 파면을 당하면 앞으로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요. 퇴직금도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그러한 처분인데 참 다행이에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해고도 또 처벌받지 않으면 뭐 이 정부 하에서 비상식적인 일이 너무 많으니까 상식적인 일이 상식적인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제 백남기 선생님과 관련해서도 오늘이 24일이잖아요. 내일이 25일인데 부검 영장과 관련해서 25일 내일까지 이제 만기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서울대병원에서 경찰이 이 백남기 선생님에 대한 부검 영장을 유족과 협의해서 동의하에 하도록 조건부 영장 발부했던 이런 법원의 뜻과 달리 제 멋대로 또 할까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민주국가 법치국가에서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참 상식적인 사람이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지금 돼 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경찰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거라고 저조차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이 나라가 정말 비상식적인 나라가 돼버렸는데, 그런 비상식적인 나라의 상황에서 그나마 이렇게 망언을 한,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논란과 이슈가 있는데, 예를 들어 댓글 공작했던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확인된 팩트,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이미 확인된 팩트고요. 개표 부정과 관련한 것은 현재 논란이 극심하지만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 좀 다른 부분이죠. 근데 여하간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또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과 전혀 상관없는 과제물을 내는 것은 또 다른 갑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 것, 참으로 기쁘고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부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이어서 2부 이야기로 넘어가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또 1부를 닫으니까 또 들어야죠. 우리가 1부 여기까지입니다. 문 닫고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넘어갔는데 괜찮죠? 2부 이야기 2부에서 뵙겠습니다.